여러분 그 정책을 다 믿지 마세요. 아, 이젠 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회?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엑시스의 문제가 뭐냐면 2년이 있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그 타이밍을 보고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2배씩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는다? 아파트는 망고쌤. 지금 이제 서울 전체적이라든지 수도권 시장을 네.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세종도 요즘에 오른다고 그러고 네. 하는데. 그 세종도 제가 예전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차라리 하나 더 사라. 세종 갖고 있는데 여유가 되시면 하나 더 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공격적으로. 팔지 말고. 묻고 따블로 가라.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 더 사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된다. 3년 이내만 팔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람이 좀 불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행정수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정책을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수도로 옮길 수도 있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그 충청도의 표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수도 이전할 것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공약상에. 아. 근데 만약에 딱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싹 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이젠 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충청도 표심이 결국은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시스템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표심을 잡으려고 행정수도 이전도 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되는 건 아니더라. 근데 행정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네. 수도권 유권자들이 훨씬 많은데 네네. 국민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표가 갈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 표심을 더 끌어와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수도권은 잡은 곡이고. 그렇죠. 자본국이니까 예,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회?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아, 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종을 네.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를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한 면이 있다. 아시다시피 약간 좀 테마주예요. 테마주. 테마주.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상관없고 실수로 살겠다면 살기 좋잖아요. 세종시도. 좋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사시면 되었는데 이제 투자로 세종시를 사겠다 그러면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면. 네, 세종시처럼 이렇게 부침이 큰데도 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막 네. 그런 데도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너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안 하겠다. 네. 아, 그러면 아까 뭐 세종에 계신 분이 네. 하나 사라고 말씀드렸던 네. 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팔 수 있는 기회다. 온다는 거죠. 온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팔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가 드디어 이제 한번 온 거죠. 정치 테마로 인해서. 최근에는 하락론자마저도 네. 대통령을 네. 이제 백투자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걸 할 거였으면 좀 빨리 더 하거나. 네. 그렇게 네. 하면 어제오지 그러시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빨리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가격이 지금 뭐 그렇게 막 오른 건 아니겠지만 시장 자체가 매도자들도 약간 기대 심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그게 점점 더 이슈화가 되면은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엑시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들어가도 하더라도 2년이 있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 2년. 그것도 2년 있어야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그 타이밍을 보고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2년이 아니라 뭐 갱신 청구하면은 4년, 심지어는 10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플러스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네. 그때도 지난 정권 시즌2 같은 게 지난 정권에도 이제 여당이 네. 과반수 넘었고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네. 자동 프리패스 돼가지고 네네. 지금도 그 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을 못 써요, 이제. 네, 거부권을 쓸 수 없는, 그냥 밀어붙이면 끝인 거예요. 전세 10년 하자, 아니면 전세 갱신 청구하자. 법 통과돼도 막을 수가 방법이 없는, 막을 방법이. 그러네요. 네. 아니, 무한갱신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10년도 말이 되나요, 10년? 근데 그거를 발의했었잖아요, 실제로. 임대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를 많이 분양한다고 한 게 그 정책상이잖아요. 공공임대. 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 집 마련하고 나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재산이 생기면 뺏기기 싫으니까 그렇지. 공부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임대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 거를 그냥 빌려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사냐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아이, 그럼요. 차는 다 외제차 대신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특혜만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공임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외제차도 꽤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진짜 공공임대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명의를 돌리거나 차도 자기가 3%, 1%이 정도만 가는 거예요. 지분을. 99%는 다른 사람 명의면 공공임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차도 좋은 차 타면 공공임대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혜택은 또 다 누리고 그 국가에서 주는 거 진짜 혜택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또 다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집값 오르는 건 또 배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임대가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혜택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니까. 그리고 돈은 또 다른 데 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다 챙겨놓거나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임대 하는 분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종부세 내겠어요? 재산세 내겠어요? 뭘 내겠어요? 양도세 내겠어요? 국가가 내야죠.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은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점점 적어지고 세금 안 내고 혜택 받는 사람들만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토보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더 걷는 거잖아요. 그럼 국토보유세 하면은 더 걷는 건데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이 국토보유세 내냐고요. 안 내죠. 안 내죠. 안 내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내냐고요, 세금은. 아, 소돈 누가 키우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예. 아파트는 망고쌤. 집을 네.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1주택자까지는 건들기는 힘들다고 봐요. 저는. 대다수가 이제 1주택인 거고 1주택까지 건드리면은 아예 그 표 자체를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나 그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져도 그것도 1주택자인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그쵸.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하시는 건 맞을 것 같고 또 1주택자는 이제 장기보유 투표 공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80% 공제되는 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과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하시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뭐 저처럼 뭐 3주택, 4주택, 5주택 뭐 이렇게 6주택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쉽지는 않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사실 우리야 네. 어차피 1주택이나 무주택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건데. 그렇죠. 예. 이제 막 두렵잖아요, 평범하신 네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아? 막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게, 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팔고 하시더라도 10년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면은 거의 10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2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2배씩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게 일종의 그 피 같은 거예요. 피를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피를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무래도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 거고, 그러다 보면 땅값,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는다? 아니면 최근에 또 이런 거 짤이 돌더라고요. 뭐냐면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미국 코스닥에 몰빵을 했는데 30억. 마이너스 25억이더라고요. 그 짤이 돌고 있어요, 요새. 아. 마이너스 25억. 5억 남았더라고요, 5억 정도. 아니, 예. 현금 팔아서 주식 하라는 사람들 많았잖아, 방금. 그쵸. 그런 분들도 많았죠. 근데 그 짤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곡소리 나시는 분들 많을걸요? 미국 주식이나 뭐 국내 주식에서 하시는 분들. 그 판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들은 그쵸. 한 4억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게 뭐냐면, 선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셔. 왜냐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팔아서 미국 주식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저도 부동산 뭐 주식 뭐 펀드 여러 가지 투자해봤지만 사실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단 예. 집은 하나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저도 주식하고 있지만은 제 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맞아요. 미국주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오히려 있죠. 지금이요. 예,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고 정리식으로 지금부터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또 엄청나게 기다리거나 그거를 이제 더 매수할 여력이 안 되겠죠, 지금은. 30억이 5억 됐는데 뭐 더 추가로 뭐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힘든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고, 제가 오랫동안 봐도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들이 또
한 방에 또 무너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가 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효과라든지 그 안전자산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갈 거 아니시면 뭐 한 채 1시 1세대 2주택 정도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비과세 요건도 12억까지는 되기 때문에 네. 12억 이하는 어쨌든 비과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뭐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아파트는 망고쌤. 근데 이제 네. 그동안에는 강남 3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또 네, 네. 더 심해지길 네. 할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70억, 강 건너에는 아직도 네. 20억. 네네네.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집이 좀 있으시고 그냥 모아놓은 거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강남 3구만 계속 잘 나가는 이 분위기가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남 상권의 용산도 주춤할 거라고 보이고 실제로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성동구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강동구도 좀 대체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좀 약간 큰 이슈가 있어요. 강동구는 어떤 이슈냐면 이번에 싱크홀. 싱크홀. 그래서 그 여파가 단기적으로는 좀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크홀. 그리고 이제 싱크홀이 문제가 뭐냐면 9호선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싱크홀 때문에. 그래서 9호선이 개통되기를 기다렸던 그런 단지들도 좀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고 예전에 그 송파 쪽에 그 예전에 속초노수 때문에 싱크홀 났었던 적이 있어요. 속초노수 때. 그래서 있었죠. 예. 네, 9호선 그때. 공사할 때.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그래서 그때 건물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오히려 그 매수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정말 저렴하게 사가지고 정말 많은 시세 차익을 노렸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약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싸게 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영상까지 강남 네. 탈게요. 네. 여기서 이제 온 기회 앞으로 퍼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 또, 네. 재건축이 지금 많이 임박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과천 지역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학군이나 이런 게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평촌이나 이제 대치동 쪽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규모가 좀 작잖아요. 사실은 과천도 그래도 이제 강남에 이제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또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재건축 단지가 이제 주변 시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됐을 때는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뭐 어쨌든 강남도 많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그래도 재건축은 또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강남은 이제 갭투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놓고 좀 내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니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강남 3구가 항상 있고 네. 우리가 항상 강남 4구 그래가지고 네네. 예전에는 분당이었고 한때는 강동이었고 네. 지금은 용산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강남 4구가 과천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예전엔 다 주공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고 근데 사실은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강남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본진이 목동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목동도 요즘에 핫하던데. 목동도 좋죠. 근데 목동도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목동도 내가 들은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차라리 저는 이것도 기회가 되는 게 목동이든 어디든 들어가세요. 그냥 그냥 몬테크 하실 분들은. 근데 몬테크가 아닌 게 새 아파트는 몬테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수요가 오히려 차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시면 새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재건축 말고 토지거래 허가 1주택자인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저는 강남에 만약에 입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새 아파트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다 옛날 아파트니까 몬테크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새 아파트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로. 그렇죠. 실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려고 하면은 이제 무주택이거나 이제 최소한 1주택자여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하고 또 급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급매물이.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강남 4구 용산 그 주변이 좀 주춤하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워낙 그 정치적인 변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양도세 중과가 정말 크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최고 세율이 45%인데
그치. 만약에 이게 82.5%면 못 팔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급하게 내놓을 그러니까 급하다는 의미는 다른 지역만큼 막 이렇게 마이너스 10%, 20%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만큼만 시세보다 약간 싸거나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강남 다주택자분들은 조금 불안하겠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게 불안하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수에 내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종부세 이제 2, 3억씩 내셨던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있죠. 근데 그거를 요번에 또 낸다? 그러면은 팔거나 아니면 이제 종부세 안 내려면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제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그 주택 수로 규제하는 게 주택 가액으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은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일정 부분은 지금 종부세도 제 주택 가액인데 다주택자는 추가가 더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냥 가액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면은 1억짜리 지방에 몇 채 있더라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뭐 다주택자라고 사실 분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하는 분은 아니고 또 정책을 내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는 뭐 해제는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봐요. 또 원래는 이제 절반씩 깎아준다고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지방 좀 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2억으로 상향해준다는 얘기 있었어요. 취득세 중과를.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민주당이 많이 집권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분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종시 옮긴다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지방 분권 시대가 되면은 오히려 그런 혁신도시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데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문재인 정권 때 더 커진 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종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런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도시라는 거 말 자체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업이라는 거 이전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더 이전이 되면은 그런 데는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겠다. 근데 다만 여전히 그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안 풀리면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만약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라. 확실히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지역들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방 쪽으로, 이거는 이제 전례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 찾아보시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지방 도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났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